이제 가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확실히 달라요. 지금 최근 흐름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그냥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되는 포스코홀딩스를 사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25일이다. 그럼 25일날 목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럼 월급의 10%를 포스코홀딩스 뭐 3주 사보기, 4주 사보기,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항상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를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연말에 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당금 가지고 뭐 배당금 뭐 홀라당 쓰지 마시고 그것도 또 포스코홀딩스 사는데 또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차전지 딱 하나의 기업을 고르라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 포스코 퓨처엠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나기술을 포함해서 윤성 FNC, TSI 그 다음에 PNT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이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벌써 8월 달부터 8, 9, 10 계약 장소 미공시, 계약 상대방 미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호재네요. 그렇죠.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상반기에 취소라기보다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들이 지금 24년, 25년, 26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물량 채우려고 지금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나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장비주가 모멘텀을 좀 가장 강하게 받을 거고 아까 주가가 말해줬어요. PNT, 하나기술, 그다음에 뭐 윤성 FNC 그리고 DNT는 최근에 유상증자권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지만요. 최근에 보면 골고루 장비주는 덜 빠졌어요. PNT도 좀 덜 빠졌고요. 하나기술도 덜 빠졌고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견조하게 버틴 측면이 있거든요. PNT나 코인테크나 뭐 하나기술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어서 장비주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장비주 중에는 또 말씀드렸죠. 글로벌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LG엔솔, SK온, 삼성 SDI에 모두 다 납품하는 회사. 근데 거기에 플러스 유럽이나 북미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 두 번째는 수주 잔고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 세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 회사의 기술 진입 장벽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회사. 네 번째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 회사.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배구조나 경영자의 그게 좀 투명한 회사. 이 5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로 고르면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만족하는 회사가 P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고 DNT라는 회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성 FNC는 사실 자료가 부족해서 윤성 FNC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성 FNC는 공부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DNT 뭐 주가 빠졌다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PNT랑 DNT는 계속 좀 공부를 하고 계속 좋아져야 된다. DNT는 왜 계속 좋게 보냐면 지금 신규 장비 들어가는 거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기존의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월등히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 프레스 노칭 장비가 레이저 노칭 장비로 신규 들어가는 세팅이 들어가는 장비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이유로 써야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대세가 그렇게 간다. 실리콘 음극재 그렇게 욕먹어도 결국 실리콘 음극재로 다 바뀔 거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막 6개, 7개가 갑자기 대기업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도 응급제 만 톤당 1,000억 넘게 투자가 들어가요. 그 대주전자재료가 대기업도 아닌데 막 1,200억씩 막 투자하면서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기술적으로 뭔가 반드시 교체해야 될 회사, 아니면 국산화 수요가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BNT, DNT 같은 장비주하고 네. 리튬을 위시한 포스코홀딩스 네. 이렇게 이제 좋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그 원래의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왜 매수를 하려고 했었나 그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2차전지 주식을 저희가 투자할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네. 최소 2, 3년 보고 하는 것을 강조해 오셨어요. 네네네.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네. 왜 우리가 2025년 좀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 네. 우리가 그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은 결국 매출과 이익인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해야 되죠. 물론 양극재 업체들 이익률이 다소 낮은 건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양극재 업체나 장비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나 아니면 그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광물 업체만큼 3년 2023, 4, 5, 3년 동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뭐 2, 3%는 꺾일 수 있죠. 분기별로. 근데 연간으로 꺾이지 않는 밸류 체인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양극재 업체는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약 40에서 최대 많게는 80에서 100%까지 되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광물 업체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당장 내년 말부터 그 리튬의 이익이 반영된다고 치면 그 덩치 큰 포스코홀딩스도 이익 성장률이 약 25%가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5년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성장률은 약 4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이미 올해 매출 60% 늘어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실은 에코프로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리튬 광산을 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약 40% 정도 평균, 이익은 약 25%에서 3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거고 양극재 단의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에서 70에서 80% 성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한 100% 정도 성장한다. 가장 무거운 LG화학도 매출과 이익에서 양극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과 이익이 30에서 40%까지 성장한다. 그 말은 2차전지 모든 밸류체인, 장비, 셀, 소재, 원자재를 포함한 전체 평균이 30% 성장을 한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 모두. 그럼 매출과 이익이 30% 모두 성장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반도체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HPSP 이수페타시스가 30%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에 납품하는 부품업체, 소재업체, 이수페타시스의 최종 고객사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모두 매출과 이익이 30% 성장을 못합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30%에서 최대 50%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정작 SPG로부터 아니면 SBB 테크로부터 감속기를 조달받는 로봇 회사는 매출은 40%씩 성장하는데 이거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회사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이 그렇게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첫째 기업은 결국 숫자다. 기업은 펀더멘탈이고 기업은 펀더멘탈을 따라가는데 펀더멘탈이 이렇게 모든 밸류체인에서 명확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여전히 없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시점이 꺾이는 시점이 우리가 2차 전지를 팔고 떠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아직 2025년 될 때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사실은 절대 잊지 말자는 거고요. 그 대전제가 나오기 위한 아주 좋은
선행 지표가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캐펙스 투자. 네. 캐펙스 투자를 사실 보면 여전히 25년까지 가장 무거운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연평균 30%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은 50%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50% 투자하는 시점이 아마 25년에서 26년 사이부터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벌써 지금 뭐 공급 과잉 캐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25년 정도 되면 둔화된다는 거지 성장이 또 꺾인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5년 돼서 지금 양극재 업체 새로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너무 신기하죠.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는 데는 엄청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업종이 또 있어요. 저는 동박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롯데도 지금 동박을 하고요. LG화학도 동박을 해요. 근데 엔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그다음에 후성, 그다음에 솔브레인 요 4개 회사가 전해액을 하거든요. 전해액 만드는 회사 새로 늘어난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것도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거.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쉽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동박 엄청나게 많은데 전해액 없어요, 별로. 그러면은 네.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 그 진입장벽이 높은 게 양극재 분야잖아요. 제일 높죠. 네. 근데 김지훈 대표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박순영 이사님도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LG화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 네. 말씀을 해오셨어요. 네. 지금도 좀 동일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요. LG화학 하면 결국은 LG엔솔 떼낸 것처럼 LG화학도 양극재 사업부 떼내서 분할 상장할 거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럴 거라고 그냥 단정 짓고 너무 좀 나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고, LG화학은 양극재 매출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석유화학 사업이 LG화학 하면 여전히 그냥 석유화학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순수하게 2차 전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커요. 옛날 동부 파맘농 이것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8천억짜리 아베오 제약 인수해서 제약 사업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뭐 바이오도 하죠. 네. 그러니까 순수 2차 전지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2차 전지의 밸류도 못 받는 거죠. PER 기준으로 11배, 12배인데 2차 전지가 점차적으로 계속 커지고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해도 2차 전지 밸류를 받으려면 매출 기준으로 50% 이상은 2차 전지에서 나와야죠. 이익 기준으로도 50% 이상 그걸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양극재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양극재 회사가 아니니까 일단 2차 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는 거고, 양극재가 첨단 소재 사업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첨단 소재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편광 필름도 하고요. IT에 들어간 특수 소재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양극재 밸류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싼 거고, 두 번째는 LG화학이 이건 장점인데요. 양극재만 메인 주력으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분리막도 하고요. 동박도 하고요. CNT 도전제도 하고요. 그냥 다 해요, 그냥. 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만큼 이 광물의 진심인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LG화학에 대한 투심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LG화학이 밸류체인을 잘 갖춰진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니켈도 갖고 있죠. 니켈 광산도 갖고 있죠. 리튬 광산도 갖고 있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코발트는 포스코 퓨처엠만 화유 코발트랑 조인한 게 아니고 요거 제일 따끈따끈한 LG화학 아주 신상 기사인데요. 이틀밖에 안 된 기사인데 최근에 모로코에 가가지고 LG화학이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LG화학이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화유 코발트랑 LFP 양극재 5만 톤 규모로 한 4조 정도 투자한 거에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했죠. 26년부터 LG엔솔 애리조나 LFP 배터리에 납품할 화유 코발트랑 지금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LFP 양극재, 아마 이 LFP 양극재도 아마 LG화학이 제일 먼저 생산할 거예요. 25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LFP에다가 망간더해서 더 고출력인 LMFP 양극재로 사업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25년도부터 52,000톤 리튬 양산 이것도 LG화학이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LFP 양극재 공장 옆에다가 리튬 정강해서 바로 수산화 리튬하고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리튬 개조 플랜트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LG화학도 리튬의 진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받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업부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고, 그리고 양극재가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 비중이 여전히 좀 낮다는 점이 있고, 그거보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쁜데, LG화학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5조 정도 2차전지 관련된 이 특수 2차전지 소재 쪽 매출을 2030년까지 3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게 아마 순차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재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 물량 대부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잘 돼 있잖아요. 포스코퓨처엠 LG 엔솔도 납품하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포스코퓨처엠이 또 좋은 게 이 배터리 셀 3사에 다 납품하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LG 엔솔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근데 LG 화학은 LG 엔솔만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LG 엔솔이 더 커지려면 삼성 SDI나 SK온한테 납품을 못 하더라도 완성차에 LNF처럼 직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LG화학 펀더멘털이 훨씬 더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단일 고객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건데 더 부정적으로 좀 치명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LG화학 좀 얘기 나눌 때는 포스코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오를 때 네. LG화학이 덜 올라서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또 많이 빠지니까 네. 아무래도 또 주목이 또 일로 가겠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LG화학이 덜 빠져요. 음. 포스코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막 엄청나게 빠질 때 LG화학도 한번 공매도 보시면 만만치 않거든요. 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금 1조 6천억에서 9천억 정도 줄었거든요. 네. 어쩐지 이 공매도 잔고 지금 절반 이상 줄었잖아요. LG화학 최근 주가 보면은 덜 빠져요. 덜 빠져요. 확실히 덜 빠집니다. 조금 이제 가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확실히 달라요. 지금 모양 자체가 지금 다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퓨처엠 5%씩 빠질 때 1%도 안 빠졌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지분율 자체로 보면 45% 정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LG화학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실적은 안 깨지거든요. LG화학도 최근 실적 보면은 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20% 성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IT 쪽, 그다음 기초석유화학 다 포함이잖아요. 양극재 성장률로 치면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못지 않습니다. 5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구조적으로 완전 탈바꿈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최근 흐름은 그래도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